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저희가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들이 오면 이제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시는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 이제 중환자 애들이 보통은 이 수혈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수혈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그리고 뭐 수혈하게 되면은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일단 수혈을 좀 말씀드리면 수혈은 말 그대로 이 피가 체내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당연히 필요한 경우는 피가 몸에 모자란 경우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혈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빈혈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빈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신체 검사, 뭐 예를 들어서 잇몸 색깔 같은 거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으로도 간접적으로 체크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혈액 검사로도 저희가 이제 빈혈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BC라고 부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 헤마토크릿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얼마냐, 진하냐, 묽냐를 뜻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빈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수혈을 하지는 않아요. 뭐 애기들, 정상적인 애들도 경미한 빈혈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떨어져서 조금 빈혈이 꽤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통 이 수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혈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검사가 이 혈액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혈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빈혈이 있는 원인을 또 찾아야 되니까 기타적인 혈액 검사나 뭐 영상 검사 같은 다른 검사들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 수혈이라는 측면만 봤을 때는 이 혈액형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강아지는 실제로 알려진 혈액형이 사실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대표적으로 좀 많다고 알려진 혈액형은 사실 2-3가지 종류 안에서 조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아지는 이 1.1형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혈액형이 지금 알려져 있는 걸로는 A형, B형, AB형 이렇게 3가지가 총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A형입니다. B형이나 AB형은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혈액형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확률이 낮더라도 우리 애기 혈액형에 맞는 이 피가 수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혈액형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초에 수혈할 때는 혈액형이 달라도 뭐 괜찮은 경우도 꽤 많지만 실제로 이게 여러 번 수혈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애기 혈액형이랑 꼭 맞는 피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는 보통은 수혈 전에 반드시 진행하게 되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혈은 이게 우리 아이 몸에 다른 강아지나 다른 고양이의 피가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뭔가 반응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쇼크 반응이나 이상 반응 같은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수혈하기 전에 미리 사전으로 약물을 한 2-3가지 정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쇼크나 부작용 같은 걸 줄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혈하는 과정 도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혈하기 전에도 그렇고 수혈하는 중간에도 주기적으로 15분에서 30분 혹은 1시간 간격으로 애기 체온이나 호흡수나 맥박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괜찮다가도 이런 체온이나 호흡수 같은 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수혈을 중단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혈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은 이 카테터라고 부르죠. 이 주사 바늘이 조금 굵은 걸 쓰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수혈을 하는 건 어쨌든 몸에 필요한 혈구 같은 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혈을 하는 건데 너무 얇은 바늘을 쓰게 되면 이 혈구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조금 파괴되거나 제대로 이 수혈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수혈을 할 때는 보통 입원하는 애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능한 한 조금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조금 진행하게 되고요.
이 수혈을 할 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보통 4-5시간 이내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혈을 오래 하게 되면은 혹시나 세균 감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은 보통은 일반적인 수액보다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최대한 4-5시간 이내로 조금 수혈을 종료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희가 수혈을 하고 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BC라고 부르는 검사를 보통 다시 진행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BC를 다시 체크해 보는 이유는 사실 이 헤마토크릿이라고 부르는 적혈구 용적률을 나타내주는 지표를 다시 체크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수혈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보통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이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수치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피가 투여되면은 이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수혈을 진행해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오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저희가 이론상으로 다 따라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수혈을 하는 친구들은 빈혈이 진행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 도중에도 사실은 계속 빈혈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사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수치는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그 정도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혈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CBC라고 하는 검사를 한 번 더 재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를 그냥 우리 애기 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가 모자란 건데, 이 빈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조금 더뎌지게 된다면 이 수혈을 해도 사실은 다시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2번, 3번 수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는 게 이 때문인데, 실제로 이 빈혈에 대한 치료 없이 수혈만 하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겠죠. 빈혈에 대한 원인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피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혈이 필요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 빈혈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빈혈이 심한 친구들은 수혈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한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강아지가 헌혈을 한번 하고 싶다, 내 강아지 피를 나눠주고 싶다, 그랬을 때 주변에 보통 헌혈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도 이번에 최근에 네. 그 헌혈견 협회랑 뭐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시게 될 건데, 보통 대형견들 좀 데리고 오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애들은 피가 얼마 없으니까, 덩치 큰 애들은 좀 리트리버 이런 애들은 피 많으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혈액형 검사 같은 거 해보고, 그리고 막 혈액형 검사 말고도 아마 피 검사 조금 몇 배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기 피 좀 지저분한 피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검사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피 뽑아가지고 그거를 또 아마 뭐 보관하는 게 또 뭐 약물 같은 거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오는 피도 저 다 냉장 보관하거든요. 근데 그 피 사온 거를 이게 뭐 그냥 보관하면 안 되고, 또 무슨 이 약간 계속 좀 보존될 수 있게 막 처리하는 그런 것 있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막 뽑아서 바로 이렇게는 안 되고 좀 검사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혈액은행에서 사오는 건 거기서 다 관리된 거 이제 보내주니까 저희가 필요한 뭐 혈액형이나 그런 거 말해주기만 하면 다 보내주시긴 하고.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혈을 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강아지나 이 고양이의 혈액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강아지나 고양이 혈액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혈액을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보통 저희가 이 혈액은행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게 막 전국에 다 있지는 않아요. 고양이는 대구에 있고 강아지는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 있지만 어쨌든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 다른 이유는 이 혈액도 당연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보름 넘어가면 이 혈액을 사실은 온전하게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비를 해놓더라도 실제로 이 기한이 지나면 또 폐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만약에 진짜 응급하게 수혈이 필요하다 이런 친구는 사실 저희 병원에 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른 큰 병원에 이제 드리거나 아니면 보호자님들한테 이런 큰 병원들에 조금 목록을 조금 드려가지고 최대한 다른 병원에도 연락해서 조금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수혈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수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사실은 우리 애기가 뭐 지내면서 수혈을 할 일이 정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키우다 보면 또 예기치 않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 우리 애기가 수혈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